그러면 저희 광고를 좀 보고 올까요? 네.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네, 광고를 보고 오셨습니다. 네, 술겜. 많이 사주세요, 네, 여러분. 술 드시기 전에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그 네. 술 먹기 전에 먹으면 네. 너무 술이 잘 들어가서 술이 안 취한다는. 예.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내일이구나. 내일 저녁에 술 먹기 전에 한번 먹고 아유, 도대체 얼마까지 들어가길래 아. 광고주가 이런 경고를 했을까? 음, 제가 제 몸을 이 한 몸 던져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먹기 전에는 하지 마시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자, 숙취 해소제로. 평상시에 한 2병 먹으면 얼큰하고 3병 먹으면 약간 맛이 가거든요. 네. 요걸 먹고 9병 이상 먹을 수 있다면 9병, 아우, 네, 효과를 제가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합니다. 다음 소식 들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다는 소식인데 우리 또 뭐 야권의 삼각 동맹의 한 축, 금태섭 전 의원이 드디어 서울시장을 본인 입에 올렸습니다. 네. 한겨레 금태섭 서울시장 선거 책임감 갖고 깊이 고민 출마 시사. 금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집권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깨고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 세력이 힘을 합쳐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며 함께 가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강연을 하러 와서 정치적 결심을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 서울시장 선거가 가진 의미를 고민하고 결심이 서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말 다 해놓고 앞에 다 했잖아 말. 뭐 뭐니? 너도 메멘토니? 네. 진짜 기억이 갑자기 잊었나? 방금 얘기해놓고 방금 얘기한 거 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세력들하고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강연하러 왔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네. 뭐지?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얘 강연 자리가 거기잖아. 어디죠? 대한민국 정치의 병장회의와 똑같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 네, 모임. 국민의힘 초선의힘, 초선의힘 모임. 야, 내가 보기엔 얘네들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드라마나 이거 쇼프로 할 때 가서 박수 쳐주는 그 유료 관중들 있잖아. 오디언스가. 자, 그걸로 지금 알바 뛰는 것 같은데? 예? 단체로. 아니, 뭐, 유시민 있는데도 가고, 안철수한테도 가고, 금태섭한테도 가고. 어떡하냐. 아니, 국회. 유시민? 유승민. 아우 좀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아까도 혈청 치료제가 아니고 혈장, 항체. 네네. 예, 미안해요. 정확하게. 아니 댓글에서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걸러서 놀라요. 듣는데 네. 다른 분들은. 네. 아직 이 방송에 적응이 덜 되신 분들인데 제가 오류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려면 컴퓨터 전체를 갈아야 돼갖고 힘들어요 작업이. 어쨌든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쓴 거는 한결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른 데는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얘기했다 이렇게 딱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고민 중. 금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들의 모임 강연에서 감당할 역할이 있다면 고민할 것이고 결심을 하게 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집권 여당의 독주를 내년 선거에서 깨기 위해서는 합리적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고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대를 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각자 변화해야 한다. 곱셈의 연대를 시도해야지 변화 없는 덧셈은 안 된다고도 했다. 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시 단일화에서 박원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 정치권에선 금 전 의원이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덧셈은 안 되고 곱셈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왜? 본인이 0 아니에요 지금? 아, 곱하면 0이다? 아니 근데 0이면 다행인 게 나는 마이너스 같아. 좋네. 마이너스 없어. 악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그림이 역시 조선일보가 그쵸. 제대로 그려주네.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른 말하자면 연합 세력. 박영선과 박원순처럼? 박원순 시장을 됐다는 얘기는 무소속인 박원순한테 정당 추천인인 박영선 양보를 한 것처럼 그렇죠. 무소속인 나한테 정당 추천 인사들이 다 양보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힘을 합치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한 게 숫자로 플러스로 보지 말자. 숫자는 의미가 없다. 곱하기를 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한 표를 보태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뻥 튀겨줄 수 있는, 세력을 뻥 튀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인데 요거 안철수 타입이야 대놓고. 그게 좀 비슷하네요. 똑같은 방식인 거야. 그러네. 청출어람이라고 거기서 나는 그 종자들의 수작이 다 이런 방식이거든. 진짜 이게 뭐야? 네, 뭐 근데 거기에 이제 박영선 의원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벌써 뒤에 대기를 하고 있네 벌써.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가 등장했다. 이해훈 전 의원은 19일 마포 포럼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출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 출마를 선언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발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여지를 뒀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너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고 너왜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인데 왜 이렇게 개나 소나 다. 왜 서초구청장이 광화문 광장을 싫어하지? 니네 서초구나 신경 써.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겁나게 많네요. 많아요, 네. 보면. 지금까지만 해도 이제 이해훈 나경원의 김성동 오세훈 네.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은희와 박춘희까지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인사 태영호까지 보태게 되면 이게 아주 서울 전역에서 네. 완벽하네. 동작부터 강남 송파 뭐 다 있네. 서초. 진짜 세상에. 듣는 서울 시민 기분 좀 그러네요. 좀 싫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인데 어떻게 이런 듣보잡들이 근데 자기 이런 객관화가 안 분들이 돼. 아유. 이런 분들하고 나와서 금태섭 전 의원한테 무소속 후보로 다 몰아준다. 그렇지. 이분들이 나와서 예, 이게 그림이다. 이분들 다 지금 들러리로 나와서 아니 야 니들 100배 불려서 와도 합쳐봐라. 백날 첫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이제 그 뒤에 응. 드디어 응. 숨어 있는 막판왕, 끝판왕이 나오네. 끝판왕이. 예. 그러면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뉴시스 기사인데요. 허경영. 아니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지금 이 선거가 네. 이게 지금 그 기사가 끊긴 거예요. 마지막 기사 또 마지막 있구나. 기사가 있어. 네. 여기에 끝판왕이 있어. 읽어주세요.
이번 선거는 중도층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한참 뒤처지는 야당으로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중도층 인사와의 선거 연대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에는 부정적 의사를 밝혀왔지만 국민의힘은 연일 그와의 선거 연대를 시사하고 있다.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도 안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길이 열려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소통하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게 좀 웃긴 게 안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나가라 그래. 억지로 끌어붙이고 있어. 나가라 그래 지금. 어? 나가라고 하고 있어. 심지어는 네.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주체가 국민의힘은 연일 그와의 선거 연대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말하자면 작은데 대선에서도 5%안 되는 애인데 국민의힘이 그와의 선거 연대를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몸달아 있다는 얘기야. 그 김종인이나 국민의힘 후보 측에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조선일보의 내피셜로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안철수랑 어떻게든 연대하기 위해서 지금 몸이 달아 있다라는 식으로 빨아주고 있는 거거든. 빨아주는 것보다 약간 정치 컨설팅을 기사로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니들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랑 연합을 해라 제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정말 제가 걱정한 태영호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지율만 지켜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허경영인 거죠. 그렇죠. 네.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허경영 여야 다 찍어봤지만 도통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허본자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이렇게. 이분이 대권에서 꿈을 많이 낮추셨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야? 기사 네. 첫 문장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시장이 될 것이다. 이후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겠다. 허본자 허경영이 돌아왔다. 이분은 서울시장을 밟고 대통령이 되겠다. 야, 근데 네. 서울시장을 하다가 네. 대통령 가려면 서울시장 사퇴해야 내려놔요.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1년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겠죠. 뭔 서울시를 개뿔따구로 알고 이런 발언을 던지냐? 아, 이분은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객관적으로 웃기는 얘기일 것 같긴 하지만 전 사실 여기 방금 오늘 언급됐던 한 67명보다 이 양반이 더 지지율 많이 나올 것 같아. 에이, 그렇게 설마. 그렇게까지. 아니 난 그럴 것 같은데. 에이.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예를 들어 시민 민주당 후보하고 뭔 소리예요? 이 사람 무소속하고 저쪽에 야권 전체 연합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2등 해버려. 그럼 나머지 연합한 그 안철수 당들은 어떻게 될까?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너 그렇게 세상을 너무 예능을 배제한 쪽으로 보지 마. 세상은 코미디야.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에 셋 나왔어. 민주당 후보 누군지는 대충 그냥 그 사람은 싫은데 아무튼 민주당 후보 안철수 허경영 나왔다고 찍어봐봐. 지금 가서 투표하세요. 그러면 1번 찍을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동안 2번 찍어오던 분들은 3번 간다. 진짜야. 내가 보기에 지금 야권의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인사 허경영이야. 맞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은 뭐든 잘하려고 하는 거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해주겠대요. 이거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겠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지금의 야권이 던질 수 있는 큰 그림인데? 큰 그림을 먼저 선점해버린 거지. 그렇지. 근데 김종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사과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과는 할 테니까 사면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지. 허경영은 음.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것에 사과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 그거 잘 알아야 돼. 김종인이 사과한 거는 못 지켜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빼내겠네요. 이런 의미인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빼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던져야 되는데 이걸 허경영이 먼저 낼름 집어 먹으면서 태극기 부대에다가 손짓을 하고 있는 거야. 허경영이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만만해 보이는 거야. 걔들은 나도 꼬실 수 있다. 걔들은 귀가 얇다. 아이 진짜. 그러면서 뭐 앞으로 이제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겠지.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금 주고, 뭐 아이 셋 낳는 사람한테 3천만 원 지원금 주고,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막 던져가면서 하겠지. 그럴 수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를 받지 않고 주민세 말고는 지방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의 모든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줄이고 30%만 쓰겠다. 근데 예전에 공무원을 굶겨 죽일라나. 그러니까 월급은 어떻게 주려고 그러나? 예전에 그 허경영 씨가 대선 나왔을 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 뭐였죠? 공약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박근혜는 깜빵에 보내는데 사면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공약에. 자기와 결혼하면 사면. 지금 결혼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끊임없이 결혼 얘기를 박근혜가 결혼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이마만큼 그 서울시장 선거가 희화화되고 있어요. 얘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 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효과들이 나중에 가서 근본적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거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생길까봐 저는 참 겁이 납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자칫 헛발질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당리당략적인 결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없는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고 치면, 저희 뭐 같은 물에 같은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위한 그 걸림돌 중에 굉장히 큰 잘못된 걸림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이기긴 이기겠지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승리를 못 가져오게 되면 봐라 우리가 졌지만 이만큼 되잖아. 서울 경기에서 우리 지원하는 사람이 이만큼 돼라고 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거야. 그럼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도 이거를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하고 참신한 후보를 통해서 저들이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의 압도적 경기 서울권의 승리를 거둬줘야만 이게 앞으로의 대선까지도
좋은 연장선으로 갖고 간다는 점을 좀 당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시는 뭐 후보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뭐 장관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 후보가 유력하고 네. 벌써 뭐 양철인가 양철 판댁인가 뭐 그걸 만나러 댕긴다고 하고 아니 걔가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불안해 보여. 지금 공수처 관련해 갖고도 계속해서 진전이 없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연내에 해결 못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저쪽의 선거에서까지도 겨우 뭐 박빙으로 이긴다든지 저쪽의 선전을 이대로 이제 끌고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의 인기가 좋아도 민주당에 대한 미래를 걸어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쟤네들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이쪽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니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180석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이 얘기밖에 안 해 지금. 그렇죠. 네. 아무튼 좀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네. 네, 뭐 오늘 하나 더 있군요. 네. 네.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갑자기 흥분을 하셨는데 허경영으로 좀 웃다가. 네, 요새 서울에 미세먼지가 좀 심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에서 오나 천리안 위성으로 한눈에. 중국발이냐 국내발이냐. 미세먼지가 심한 날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논란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정지 궤도 환경 위성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 상공의 대기오염 물질의 실시간 발생 상황과 이동 현황이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공개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는 위성을 의미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국내가 세계 최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환경위성 사업을 추진해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 3월 6일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유입 비중이 확인됐다. 정부는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51%는 한국 자체에서, 32%는 중국에서, 15%는 러시아, 몽골, 북한 등 기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기도 했다. 10월 20일 촬영된 영상에는 중국 발온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 결과 수도권, 세종, 충청도, 전북 등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환경위성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다각도로 조명됐다. 지난 9월 9일 관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차량 이동이 많은 대도시, 서울, 평양, 베이징, 심양, 오사카, 나고야 등 이 대도시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 미세먼지가 지금 뭐 다 중국 때문은 또 아니네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방송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3년 전부터인가? 그 미세먼지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네. 우리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한데 이거 그 주 원인이 100% 중국발 아니고 최소 50%에 60%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크다라는 내용들을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송 작가 친중이다. 매국노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증명할 길이 없었어. 왜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 자료가 없었으니까. 근데 기상위성을 띄워놓고 실제 보니 우리 쪽에서 생기는 게 더 많다는 게 맞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경로가 서해 앞바다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걸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 흘러 내려오는 거는요. 북한 위에서 그러니까 백두산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폭포수 떨어지듯이 이렇게 내려와요, 기류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가 옆구리 찌르고 들어오듯이 오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이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만일 그 기존에 있는 이론이 맞다 그러면 사실은 서해안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안 해안이 제일 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심한 데는 충청 남북도를 포함한 경기 수도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단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라든지 특히 충청권에 몰려 있는 화력 발전소가 그 원인이 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욕을 뒤지게 많이 처먹었다는 거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니까 50% 정도가 우리나라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화력 발전소 가동 비율을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었으면 더 심하게 나올 거야. 그렇죠. 보면 9월 9일 아까 기사에서도 뭐 대도시하고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 위치한 공업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산화 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그 미세먼지는 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의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럼 미세먼지 없어요. 고기압이 되면서 이 고기압층에서 바람이 생겨나갖고 저기압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날은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압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저기압이 되면 고기압권에서 만들어진 기류들이 저기압에 와서 뭉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도심 안에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거야. 미세먼지가 빠지질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상 관련된 예보를 드리면 올해는 사만사온이 심할 거다라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워지면 이게 없습니다. 근데 비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기 직전이나 날씨가 좀 따뜻한 수준에는 미세먼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양은 똑같은데 기류가 멈춤으로 인해서 이게 누적되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는 거 말고는 사실상의 다른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신기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